안녕하세요. 하트건입니다. 오늘은 엄마표 영어 공부 4년차 진행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3년차까지의 진행기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시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우리 집 기준으로 4년차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1학년 때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3학년까지 매일 2시간씩 영어 영상과 책을 봤죠. 이렇게 3년 정도 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영어로 된 책이나 영상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이 우리말 컨텐츠처럼 자연스럽게 보고 즐기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4년차 공부에서 제가 목표로 삼았던 것은 영어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사실 3년차까지는 영상이나 책의 레벨이 어때야 한다 이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어느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어와 친해지고 편해지는 거, 그거 하나만 집중해야 하는 시기거든요. 괜히 어려운 거 들이밀었다가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욕심내면 안 되는 시기였죠. 하지만 4년차부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엄마표 영어로 아이들 영어를 어느 수준까지 높이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걸 결정하는 분수령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온라인상으로 블로그나 교육 카페, 유튜브 이런 데서 엄마표 영어를 검색하시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실 거예요. 아이들 유치원, 초등 저학년까지는 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엄마표 영어들을 하시죠. 그래서 초등 3, 4학년쯤 돼서 아이들이 챕터북을 잘 읽고 넷플릭스 영상을 자막 없이 보는 상태가 되면 야, 드디어 엄마표 영어 결실이 나왔다. 뭐 대형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했더니 외국에 살다 왔냐고 물어보더라. 너무 행복하다. 이런 후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딱 끊겨요.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떤 영어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후기들은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즉, 많은 분들이 엄마표 영어를 그 이상의 수준으로 끌고 가지 않고 멈추시는 거예요. 이런 경향을 비난할 수가 없는 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과 국어이고 영어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외고나 국제고를 갈 게 아니면 굳이 영어로 어려운 책을 읽고 말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수학 공부를 하고 영어를 하더라도 문법하고 내신 공부를 하는 게 입시에 더 도움이 되죠. 저도 이런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 아이들도 5학년부터는 영어보다 수학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다만 저는 힘들게 한 엄마표 영어가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아이가 약간 잘한다고 해서 멈춰버리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욕심을 조금만 더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죠. 앞으로 아이가 클수록 영어 공부 시간은 줄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영어 실력이 정체되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은 4학년 때 최대한 영어 수준을 올려놓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영어 공부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까먹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영어 수준을 올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뜻합니다. 우선 영어 원서와 영상의 수준을 기존보다 어려운 것들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효율이 낮은 공부들을 과감하게 생략한다는 거예요. 제가 엄마표 영어 관련된 책들을 보니까 영어 독해집을 푼다, 영어 일기를 쓴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이런 것들을 4년차부터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시켜보니까 시간은 정말 많이 드는 반면에 효율이 별로 안 좋아요. 하루 종일 영어 공부만 하는 애들은 그걸 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단어 공부, 독해집, 영어 일기 이런 거 다 빼고요. 영어 원서 집중 듣기와 영상 보기 이 두 가지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야 실력을 쭉쭉 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무조건 남이 하는 루트를 따라할 게 아니라 원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 목표가 아이가 학교에서 영어 내신 잘 받고 수능 영어 잘 보는 거다. 이렇다면 영어 챕터북 편하게 보는 정도만 집에서 달성하고 학원에 보내도 충분히 영어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다들 영어 잘하는 것 같지만 막상 학원에 가보면 초등학교 3, 4학년에 영어 챕터북을 술술 읽는 아이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엄마표 영어는 비중을 줄이시고 남은 시간은 수학이나 국어에 투자하시는 게 입시에는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반면에 나는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아이가 대학 생활, 또 그 이후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영어가 내 아이의 강점이고 자신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초등학생 때 조금 잘하는 정도로는 부족해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목표를 높게 잡으세요.
다만 이 말이 영어에만 올인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영어 말하기나 쓰기 같은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이 낮은 공부들은 이제 다 걷어내시고 읽기와 듣기에 집중해서 정말 좋은 컨텐츠들만 최소한의 시간에 집약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집 아이들이 4년차 공부에 활용했던 자료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4년차 공부도 주말에는 쉬고 평일에만 매일 2시간씩 공부를 했고요. 그 중에 1시간은 영어 영상, 1시간은 영어책 집중 듣기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흘려듣기 영상의 구성은 20분 정도의 분량의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컨텐츠 2개와 유튜브 짧은 영상들을 20분 정도 합하면 1시간의 분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상 중에 시리즈물의 종류는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상, 과학 영상이 골고루 들어가도록 배치를 했어요. 우선 애니메이션으로 추천드릴 작품은 드래곤즈라는 시리즈예요. 제가 큰아이가 4학년이 되면서 이제 유치한 애들용 만화 말고 좀 수준 높은 애니메이션이 뭐가 있을까 하고 열심히 검색을 하다가 그래 이거다 하고 마음에 쏙 들어서 선택한 작품입니다. 원래 How to Train Your Dragon이라는 유명한 판타지 소설이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드림웍스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가 흥행을 했죠. 그래서 그 세계관을 배경으로 이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이게 용과 바이킹이 나온다는 설정만 보면 좀 유치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안 그래요. 대화 수준이 꽤 높아서 이미 영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초등 고학년이 보기에 딱 좋은 작품입니다. 여기 캐릭터들이 청소년이라는 설정이라 성우들이 10대 아이들 또래의 말투와 표현을 쓰기 때문에 기존의 어린이 만화에서 나오는 단순한 표현들 말고 조금 더 어른들이 쓰는 영어에 가까운 좋은 영어 표현들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웍스에서 만든 애니메이션들 특징인데요. 대부분 캐릭터들이 정말 수다스럽고 말이 많아요. 액션씬만 많이 나오고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나오는 다른 만화들과는 수준이 다르죠. 내용도 재미있고 특히 성우진들의 연기가 굉장히 좋아서 어른들이 봐도 재밌게 볼 정도로 완성도가 높고 평점이 좋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시리즈는 에피소드 수가 굉장히 많아서 일주일에 3번씩 본다고 해도 6개월 이상 오랫동안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 아이들 둘 다 4년 차에 거의 1년 가까이 꾸준히 봤던 작품이에요. 이 시리즈 보실 때 순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선 How to Train Your Dragon 영화 1편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쿠팡 플레이에서 버크의 라이더, 버크의 수호자 순서로 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넷플릭스에서 Race to the Edge 시리즈 시즌들을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사 영상으로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 정말 좋은 작품이 2개 있어요. Just Add Magic 그리고 Gorimer Given's Life on Normal Street입니다. 제가 이 작품들을 보기 전까지는 넷플릭스와 디즈니만 주로 보느라 아마존 프라임은 잘 몰랐었는데 우연히 검색한 어느 블로그 글에서 건전한 웰메이드 드라마라고 이 2작품을 추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와우. 첫눈에 바로 와, 이거는 꼭 봐야겠다. 너무 좋다 싶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 둘 다 정말 재밌게 봤고요. 특히 큰아이는 남자아이라서 원래 여자아이들이 주인공인 작품은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Just That Magic은 워낙에 내용이 재밌다 보니까 싫다고 안 하고 잘 챙겨보더라고요. 제가 이 2작품을 강추드리는 이유는 시트콤이 아니라 제대로 된 드라마 장르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엄마표 영어 흘려듣기 추천 리스트 이런 거 보면 상당수가 디즈니나 니켈로데온에서 만든 시트콤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트콤이라는 장르가 사실 과장이 많고 계속 억지 웃음을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들이 다들 좀 비정상적이고 스토리도 항상 거짓말과 변명을 하다 들키고 개연성 없는 전개가 많아서 저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특히 저는 교양 있는 영어를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시트콤에는 이상한 말투를 쓰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로 치면 옛날에 순풍산부인과나 거침없이 하이킥 이런 데 나오는 캐릭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내 아이가 그런 캐릭터들의 말투를 배웠으면 하는 부모는 별로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2작품이 너무 반갑고 소중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디즈니 시트콤들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IMDb 평점은 훨씬 좋습니다. 재미와 감동 모두 훌륭하고요. 영어 학습 면에서 무엇보다 좋은 것은 시트콤에 나오는 이상한 캐릭터들의 저급한 말투가 아니라 평범하고 모범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10대 청소년들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이들이다 보니까 배경도 대부분 집이나 학교, 마을,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회화들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두 작품 중에 Just Add Magic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Just Add Magic은 4학년 상반기에 보시고 Gorimer Given's Life on Normal Street은 4학년 하반기나 5학년 초반에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디즈니 플러스의 Good Luck Charlie라는 작품도 재밌어요. 디즈니 시트콤들 중에서는 그나마 덜 자극적이고 가족적인 내용이라서 아이들이 가볍게 웃으면서 보기에 좋습니다. 우리 집 둘째가 특히 좋아했고 이 작품을 보면서 영어도 많이 늘었어요. 시즌이 4개가 있는데 저는 앞에 2개 시즌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1, 2 시즌만 2번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뭐 볼 게 있나 찾아보다가 IMDb에 보니까 디즈니의 Secret of Sulphur Springs라는 작품의 평이 좋더라고요. 우리 집 남매 둘 다 참 재밌게 봤고요. 이게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닌데 분위기가 약간 무서울 수도 있어요. 등급도 12세 이상 관람가라서 혹시 무서운 거 못 보는 아이들은 4학년 초반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늦게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과학 영상을 볼게요. 4년 차에도 과학 영상은 꾸준히 챙겨봤습니다. 일단 3학년에 본 사이언스 맥스나 브레인차일드가 워낙 좋은 작품이라 4학년 초반에도 반복해서 또 봤고요. 4학년 때 새롭게 본 거는 영국 BBC에서 만든 Absolute Genius입니다. 어떤 분이 블로그에서 강추하시길래 찾아봤는데 이 시리즈가 영국에서는 꽤나 유명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OTT에서는 제가 볼 수 있는 곳을 못 찾았어요. BBC 홈페이지에 갔더니 해외에서는 못 보게 막아놔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유튜브에 검색해 보니까 Bingo! 20회 전부가 업로드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 사이트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7년 전에 업로드한 게 아직 있는 걸 보면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언제 내려갈지 모르니까 있을 때 찾아서 보여주세요. 영국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내용 자체가 워낙에 좋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이 유머가 넘칠 뿐만 아니라 과학을 접근하는 시각이 정말 훌륭하고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어요. 큰아이는 이 시리즈를 너무 좋아해서 3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짧은 영상들을 볼게요. 아이가 고학년이 될수록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유튜브 영상들인 것 같아요. 이제 4년차쯤 되면 아이 영어 실력이 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이 넓어져요. 제가 우리 아이들 엄마표 영어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 여기저기를 헤매면서 와, 이 채널은 정말 좋은데 아직 우리 애들한테는 어렵겠구나 해서 즐겨찾기만 해뒀던 사이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콘텐츠들을 4년차부터는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돼서 정말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우선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은 How It's Made라는 시리즈입니다. 원래 TV 시리즈인 것 같은데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의 여러 물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인데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발견하자마자 정말 유레카를 외쳤어요. 아나운서의 나레이션이 정확하고 그 내용상 제품의 제조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회화에서 나오는 쉬운 단어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어휘력 향상이 좋아요. 그러면서도 길이는 5분 내외로 길지 않아서 아이들이 부담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 영상을 4년차, 5년차 꼬박 2년 동안 매일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도 있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채널에 있는 재생 목록이 더 좋습니다. 이 목록에 보시면 영상이 400개가 넘는데 최근에 올라온 것들은 영상 길이가 너무 길거나 짧아서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거보다는 예전에 올라온 것들을 순서대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CNN10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은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예전부터 꽤 유명한 곳이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방송사인 CNN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일 10분짜리 뉴스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채널입니다. 다만 초등 4학년이 보기에는 아직 영어도 어렵고 내용 자체도 어려워요. 그래서 10분짜리를 매일 본격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는 초등 5, 6학년 때쯤이 좋은데 그래도 저는 4년차 때부터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쭉 둘러보니까 10분짜리 말고 짧은 분량으로 과학이나 시사적인 상식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참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들만 찾아서 4년차 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소위 말하는 노가다 작업이 조금 필요해요. 왜냐면 유튜브가 영상의 분량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골라서 즐겨찾기를 해야 합니다.
CNN10으로 들어가셔서 일단 날짜 순으로 영상을 정렬을 하세요. 최근보다는 예전에 짧은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5년 전 영상부터 뜨죠. 그러면 스크롤을 계속 내려가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재생 목록에 추가를 하거나 새 탭 열기 기능을 활용해서 브라우저에 즐겨찾기를 해놓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하루 날 잡고 몇 시간 투자해서 골라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편해요.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좋은 컨텐츠입니다. 골라놓은 영상들을 한 바퀴 다 보면 두세 번 반복해서 더 보여주세요. 아이가 처음에는 어려워하겠지만 어느새 자연스럽게 적응하면서 어휘력이 많이 높아지고 뉴스와도 친해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테드 에드가 있는데 이 채널 역시 아무거나 다 보여주기에는 4학년은 아직 어립니다. 여기 컨텐츠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쉽고 친근해 보이지만 의외로 막상 그 내용은 지루한 것들이 꽤 많아요. 또 초등학생에게는 아직 적절하지 않은 성적인 내용이나 민감한 시사적인 이슈들도 다루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미리 보시고 선별한 후에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한글 자막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하나씩 미리 보고 골라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너무 힘들다 싶으면 유튜브 채널 홈에서 더보기를 누르시고 이 사이트로 들어가세요. 여기 See All Lessons를 누르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터를 Student, Primary, Elementary로 하시고 소팅을 Most Video View로 바꾸면 초등 연령에 권장되는 컨텐츠들이 조회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테드 에드 영상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이트 영상들도 섞여 나온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영어 원서를 볼게요. 4년 차에도 매일 1시간의 영어 독서는 모두 집중 듣기, 즉 오디오 음성을 들으면서 눈으로 책을 따라 읽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의 경우만 보자면 집중 듣기가 묵독을 방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집중 듣기만 꾸준히 했고 따로 영어책을 읽으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아이들 둘 다 어느새 자연스럽게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을 혼자서 펼쳐서 읽어보더라고요. 우선 소설책으로는 퍼시 잭슨 시리즈를 추천합니다. 우리 집 큰애는 이거를 3학년 하반기에 읽었고 둘째는 4학년 상반기에 읽었는데 독서 수준이 평균 정도라면 4학년에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리포터보다 쉬운 수준이면서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챕터북 수준을 넘겨서 이제 막 소설 단계로 넘어간 아이들이 두꺼운 책에 적응하는 용도로 좋은 책이에요. 또 이 책이 교사인 작가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들에게 재미있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책이래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친숙해져서 앞으로 서양의 역사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좋은 배경 상식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집 아이들은 이 시리즈를 읽고 나서 돌라리스의 그릭 미스를 읽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아놓은 책이라서 퍼시 잭슨을 읽고 나서 연속해서 읽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이해하기에 좋습니다. 이 퍼시 잭슨 책 구매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후속 시리즈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퍼시 잭슨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구입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시리즈가 가장 처음이고 유명한 시리즈니까 제목을 잘 확인하시고 구입하세요. 또 페이퍼백은 글씨가 너무 작다는 후기가 있어서 저는 하드커버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역시 판타지 소설인 The Land of Stories란 작품도 좋아요. 백설공주나 빨간 모자처럼 우리에게 친근한 동화 속 인물들이 사는 세계에 현실 세계의 남매가 우연히 들어가게 된다는 설정이에요. 난이도로 보면 퍼시 잭슨보다는 어렵고 해리포터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이것도 6권 시리즈라 집중 듣기로 하루 1시간씩 하면 두어 달 넘게 걸릴 거예요. 아이들 둘 다 재미있게 읽었고 특히 뒤로 갈수록 더 재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판타지 소설 2세트를 끝내고 나면 아이가 이제 두꺼운 책에 대한 거부감은 거의 없어진 상태가 되고 영어 실력도 많이 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판타지 소설들로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판타지 소설로만 채우기보다는 뉴베리 수상작이나 미국 교사 추천 도서 같은 전통 있는 양서들을 많이 읽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단권 소설들을 꾸준히 읽었습니다. 대부분 워낙 유명하고 평이 좋은 책들이기 때문에 우리 집 아이들 둘 다 재미있게 읽었어요. 특히 앤드류 클레멘트 작가의 책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가의 책들이 작품성과 흥행 모두에서 인정받는다고 워낙 후기가 좋길래 아예 세트로 구입을 했는데
정말로 내용이 재미있으면서도 어휘나 문장이 좋아서 영어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4학년 초반보다는 4학년 하반기쯤에 읽으면 가장 공감하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세트 구성 중에 프렌들이라는 작품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일찍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Diary of a Wimpy Kid 시리즈도 재미있게 봤어요. 이 책은 워낙 유명하죠. 그림도 많고 문장이 그리 어렵지 않아서 초등 저학년들도 많이 읽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책을 제일 재미있게 공감하면서 읽을 나이는 5학년 정도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영어 실력을 높인다는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휴식처럼 편한 독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4학년 하반기에 읽도록 했어요. 아이가 제발 다음 건도 미리 읽으면 안 되냐고 조를 정도로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비소설책으로는 The Story of the World 1, 2, 3권을 읽었습니다. 1권, 2권은 3학년 때 이미 읽기는 했지만 몇 개월 만에 다시 읽는 거라 3권부터 읽으면 앞부분의 역사가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공부도 할 겸 1권부터 다시 시작해서 3권까지 읽었죠. 그리고 5년 차에 3권을 다시 읽고 4권을 읽어서 완독을 했습니다. 또 아이가 재미있게 읽은 책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Explorer Academy 시리즈입니다. 과학과 자연에 관련된 소재로 만든 소설인데 평이 좋아서 구입을 했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과학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들에 친해질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해리포터 1, 2, 3권을 4학년 때 읽었습니다. 사실 해리포터를 언제 읽느냐를 기준으로 아이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해리포터가 후반부로 갈수록 내용도 방대해지고 캐릭터들이 많이 성장하기 때문에 단순히 영어만 잘한다고 초등 저학년에 재밌게 보기에는 어려운 작품이거든요. 우리 집 큰애 같은 경우는 4학년 때 사실 해리포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책들도 읽을 수 있는 실력이 되었지만 제가 일부러 4학년 겨울쯤에 1, 2, 3권만 읽게 했어요. 그리고 4권, 5권은 5학년 하반기에 읽고 6권, 7권은 6학년 겨울방학에 읽었습니다. 주인공들이 한 권마다 나이를 한 살씩 더 먹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야 가장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둘째도 5학년 시작하는 3월에 1권부터 읽기 시작해서 지금 2권 읽고 있습니다. 해리포터가 참 재미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영어 실력 테스트 한다고 무리하게 일찍 보여주지 마시고 초등 고학년쯤에 제 나이에 맞춰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4년차 공부 자료를 소개해 봤습니다. 제가 4학년 때 영어 공부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아마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4학년이라는 시기가 원래 그렇습니다. 학원도 이제 예체능 줄이고 국영수 주요 과목 다 챙겨 다니느라 바빠지고 주위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 마음은 바빠지는데 막상 내 아이를 보면 아직 철이 없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다 하려고 무리했다가는 아이만 지치고 판만 벌려놓고 성과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부모님이 미리 공부를 많이 하셔서 4학년에 해야 될 공부의 우선순위를 딱 세 가지만 정하세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중요한 공부에 제대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럼 4년차 영어 공부하시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봄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아이들 크면 점점 더 바빠지니까 아직 어릴 때 봄나들이 많이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